무릎 통증, 뼈관절통, 이 세 지점을 매일 마사지하여 힘줄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여 청년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부 무릎 통증, 뼈관절통, 이 세 지점을 매일 문지르면 힘줄과 뼈에 영양이 공급되어 청년처럼 튼튼해집니다. 2부 매일 아침 5가지 간단한 동작을 연습하여 무릎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구름처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부 50세 이후에는 무릎이 조기 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4가지 자세는 절대 피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더 많은 공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건강과 삶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무릎이 아프고 걷기도 힘들며 일어서거나 앉을 때마다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특히 추울 때 누군가 바늘을 관절에 직접 꽂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뼈 안쪽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오늘날 시어즈가 제공하는 3가지 경혈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완전히 줄이고 힘줄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며 무릎이 다시 젊었을 때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힘줄과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3가지 경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무릎 관절 통증과 퇴행의 실제 원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의학에 따르면 관절 통증 또는 무릎 경직은 신체 내부의 균형이 깨졌다는 징후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부족이다. 혈액이 정체되면 힘줄과 뼈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관절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며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부전과 간과 혈액의 약화로 인한 것입니다. 신장은 생명의 근원이고 간은 힘줄을 주관합니다. 신장이 손상되고 간이 약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이 퇴화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습기와 추위의 침입인데 이는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신체가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혈액이 응고되어 특히 이른 아침이나 밤에 무릎 관절에 통증과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마사지나 진통제 사용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혈액을 조절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며 힘줄에 영양을 공급하고 내부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제대로 관리해야만 무릎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통증의 재발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3가지 귀중한 경혈에 있습니다. 하나, TUC 템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경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의 충분성. 흔히 장수경혈이라 불리는 동양의학의 유명한 경혈입니다. 그 위치는 결정하기 쉽습니다. 정강이뼈 바깥쪽 슬개골 바로 아래에 내 손가락을 대고 누르면 약간 오목하고 약간 욱신거리는 지점이 느껴지며 이것이 탑니입니다. 이 지점은 몸 전체의 혈액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누르면 혈액 보충에 도움이 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저림 증상이 줄어들며 특히 무릎 관절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 소화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신체는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관절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산소 공급, 혈액순환 증가 및 소화 지원의 조합 덕분에 투탑니, 투탭니는 다리가 안정되고 무릎 관절이 유연해지며 몸이 매일 가벼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열쇠로 간주됩니다. 2. 블러드시. 두 번째로 무시할 수 없는 점은 피해바다. 그 이름은 혈액을 조절하는 특별한 역할을 말해줍니다. 이 지점은 허벅지 안쪽에 있습니다. 슬개골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측정하고 해당 부위를 가볍게 누르면 약간 아픈 부분, 즉 혈액이 보일 것입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이 경혈은 하반신의 혈액을 모아 조절하는 피바다와 같다. 제대로 누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정체를 해소하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릎에 혈액이 정체되어 가벼운 부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혈은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적합하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무릎 관절에 퇴행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기적으로 혈관을 자극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고 자연스럽게 뼈와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엠랭퇴. 세 번째로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경혈은 일링취한, 날씨가 춥고 습할 때 관절통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혈입니다. 이 지점은 경골 바로 뒤, 무릎 안쪽에 위치하며 다리를 구부릴 때 근육이 눈에 띄게 됩니다. 누르면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는 올바른 경혈점을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 음영천은 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는 날씨가 변할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인 차갑고 습한 공기를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힘줄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스트레칭 능력을 향상시키며 무릎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이 자주 뻐근하고 일어서거나 앉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경우 매일 음권투엔을 누르면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동작도 훨씬 쉬워집니다. 수탑니, 혈액, 음낭전 세 경혈을 모두 결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힘줄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여 장기적으로 건강한 무릎을 지탱합니다. 경혈을 올바르게 누르는 방법. 경혈을 누르는 것은 복잡할 필요도 없고 정교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하는 한 결과는 날마다 점차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혈 마사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에서 깨어난 후 몸이 따뜻해진 이른 아침 또는 몸 전체가 이완된 상태인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해 경혈이 충격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다음 손가락이나 검지 끝을 사용하여 투탭니, 휘어트 하이, 마지막으로 인 냉텐까지 각 경혈을 가볍게 누르십시오. 각 경혈 지점에서 약 1에서 3분 동안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각 다리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침술 지점을 통해 힘줄과 뼈에 영양을 공급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무릎과 다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혈류를 보냅니다. 모두 관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구하기도 쉬운 친숙한 음식들이다. 무릎을 관리하는 것은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자제력을 유지하여 모든 발걸음이 더 가볍고 안정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더욱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2부
무릎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구름처럼 걸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 5가지 간단한 동작을 연습하세요.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더 많은 공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을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무릎 관절은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때 관절액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고 주변의 근육 힘줄도 활성화되지 않아 약간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막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무릎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워밍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쉽게 둔화되어 경미한 관절 경직을 일으키거나 걸을 때 통증과 부종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운동을 하면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천연 윤활제의 분비를 자극하여 움직임이 더 쉽고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움직임은 근육 힘줄을 스트레칭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관절, 특히 노화나 퇴행으로 인해 종종 손상되는 무릎 부위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걱정되는 대신 가볍고 안정된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골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러운 이동성을 유지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5가지 동작이 매일 무릎을 더욱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 무릎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며 무릎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밤 동안 활동하지 않은 후 관절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손을 모아 무릎 부위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약 1분 동안 문지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방향을 바꿔서 1분 동안 계속 문지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의 피부와 근육이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마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무릎 주변의 근육과 힘줄을 부드럽게 하여 아침에 자주 느끼는 뻣뻣함과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이는 또한 통증이나 관절 피로를 피하면서 다음 동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 관절이 유연해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도 편안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둘째, 무릎을 구부렸다 펴세요. 무릎 관절이 준비되면 두 번째 동작인 무릎 굽힘 및 스트레칭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무릎 관절이 천연 윤활제를 분비하도록 돕고 각 단계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등을 곧게 유지하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뒤로 구부린 후 1에서 2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펴세요. 각 다리에서 약 1분 동안 이것을 계속 반복한 다음 양쪽 다리를 전환합니다. 무릎이 약간 긴장되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면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조정하여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효과는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인대를 부드럽게 하며 관절 주변의 근육 힘줄을 늘려줌으로써 낮 동안 움직일 때 관절 경직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다리를 곧게 펴세요. 다음은 큰 이점을 제공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바로 누워서 다리를 곧게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고 관절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 그룹 중 하나인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퇴행 예방을 지원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침대나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양손을 몸에 대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한 후 한쪽 다리를 천천히 45도 정도 들어올린 후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를 8에서 10회 실시한 다음 다리를 바꿔서 실시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이는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한 허벅지 근육은 걸을 때 무릎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자세를 바꿀 때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서 있을 때 불안정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넷째, 통제력을 가지고 일어서고 앉으세요. 많은 노인들이 가장 걱정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는 앉은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조금만 균형을 잃거나 무릎이 불안정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주데이 휴네는 매우 친숙한 운동, 즉 통제하에 일어서고 앉는 운동을 안내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적당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천천히 두 발에 체중을 싣고 필요하면 가볍게 몸을 지탱한 후 천천히 일어섰다가 몇 초간 균형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앉으면서 자유롭게 넘어지지 않도록 움직임을 조절하세요. 이 동작을 약 1에서 2분간 반복하며 자신의 힘에 따라 5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무릎 관절이 실제 움직임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자세를 바꿀 때 주도력을 단련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균형 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매일 일어섰다 앉는 동작 하나하나에 점차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발목과 무릎을 회전시켜 보세요. 아침 운동 시리즈의 마지막 동작은 발목 회전과 약간의 무릎 회전입니다. 운동 세션을 완전히 완료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워밍업을 하고 관절 주위의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한 후에는 소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하지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의자 가장자리에 손을 대고 서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그런 다음 반대 방향으로 10바퀴 더 회전합니다. 측면을 바꾸고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회전할 때에는 발목이 부드럽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실시하십시오. 다음으로 무릎을 가볍게 회전시키고 발을 가까이 붙인 채 서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쪽 무릎을 원을 그리며 한 방향으로 5회 정도 회전시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아침에 관절이 건조한 느낌을 줄여주며 바람이 불면 자주 차갑거나 저려오는 무릎과 발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하루에 단 1분 정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목과 무릎의 회전이 가벼움과 이완을 가져다 주어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5가지 간단한 동작만으로 무릎을 관리하여 하루 종일 움직일 때에도 무릎을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운동이라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려면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아침 운동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을 명심하세요. 첫째,
천천히 연습하고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중노년층의 신체는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힘을 가하면 즉시 눈에 띄지 않는 근육 긴장이나 경미한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 운동 내내 고르게 호흡하십시오. 각 동작은 신체 이완과 결합되어야 하며 어깨와 목을 조이지 말고 숨을 참지 마십시오. 이는 혈액순환을 더 잘 돕고 각 움직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무릎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심한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한의학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절에 자극이 있을 때 운동을 시도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추가적으로 운동 전 10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허브 풍오일을 무릎 주위에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이는 힘줄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하며 운동 중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무릎을 보호하고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매일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셋째, 50세 이후에는 무릎이 조기 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4가지 자세는 절대 피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더 많은 공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 바로잡지 않으면 무릎 관절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릎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걸음걸이마다 안정성을 유지하며 퇴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오랫동안 또는 자주 스쿼트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매일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 자세는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규칙적으로 쪼그려 앉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 청소를 하거나 야채를 따거나 발을 씻거나 낮은 자세로 집안일을 할 때 이는 익숙한 습관이다. 하지만 쪼그려 앉을 때 일반 서 있을 때보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3에서 7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똑바로 아래로 가해지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이미 얇아진 관절 연골이 더욱 압축되어 쉽게 마모되고 손상되게 만듭니다. 골관 저렴의 징후가 경미한 사람의 경우 쪼그려 앉으면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관절이 걸려서 바로 다리를 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오랫동안 스쿼트를 해야 한다면 퇴행의 위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나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치를 최대한 제한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받이가 있는 낮은 의자를 사용하여 단단히 앉거나 무릎 지지 밴드를 사용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을 보존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앉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너무 여러 번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릎 관절에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도 여러 번 계단을 오르세요.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주의하지 않는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하루에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2층 집에 사는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관절이 체중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힘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강한 근육이 이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노년층의 경우 허벅지와 무릎 근육이 약해지면서
대부분의 힘이 관절에 집중돼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된다. 그 결과 하루 동안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면 무릎이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약간의 부기가 생기거나 무릎을 뻗을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뼈 끝 사이의 연골층이 더 빨리 마모되어 관절 퇴화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집이 높은 층에 있거나 자주 이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여러 번 오르내리는 일을 피하고 한 번에 작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확고라는 조언합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을 더 잘 지탱할 수 있어 계단을 오를 때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전 섹션에서 지시한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곧게 들어올리는 운동은 매우 적합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옵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앉거나 쉴 때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무릎 관절이 어긋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빠, 오랫동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계세요. 아주 온화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 오랫동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직장에 앉아 있을 때, 손님을 맞이할 때, TV를 볼 때 이런 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리를 꼬면 무릎 관절의 축이 어긋나서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더 이상 고르게 분산되지 않게 됩니다.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눌린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저리고 차가워지며 더 중요하게는 무릎 연골이 부식되어 한쪽 관절이 다른 쪽 관절보다 빨리 퇴화된다. 장기적인 결과는 경미한 무릎 기형과 다리 정렬 불량으로 인해 보행, 서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바닥에 직각으로 놓고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부드러운 수건을 놓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가볍게 발목을 펴거나 무릎을 회전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앉은 자세는 무릎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척추와 전체 근골격계가 수년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에는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한 실수, 즉 오랫동안 한자리에 서 있거나 고르지 않게 서 있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한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거나 불균형하게 서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자세는 한자리에 오래 서 있거나 다리를 엇갈리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는 집안일, 판매, 요리, 심지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서 있으면 체중이 계속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게 됩니다. 특히 한쪽으로 기대어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쪽 관절은 몇 배나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받는 쪽의 무릎에 더 많은 통증이 나타나며 때로는 관절 주위가 약간 붓거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피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서 있으면 측면 퇴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무릎의 한쪽만 더 빨리 손상되어 불균형한 보행을 유발하고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몇 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매 시간 몇 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발목 스트레칭이나 무릎 회전 운동을 병행하면 장시간 서 있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루에 쌓이는 것이 노년기에 무릎 관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피하고 바로잡아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길이다. 저는 여러분의 무릎을 수년에 걸쳐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기 위한 여정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속적인 동행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